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화요일 우리 시장은요 뜨겁게 불타오른 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훈풍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 장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먼저 시작부터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3,050선 밑에서 그리고 1,010선 위에서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3,04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후반에 한때는 3,05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장 막판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0.64%가량 상승한 3,0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6%가량 상승한 1,000선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상승폭을 꾸준하게 키웠고요. 결국에는 1.75%가량 오른 1,01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기관이 3,4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고요. 개인이 나홀로 4,700억 원가량 강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더 많이 담아내는 게 특징적이었는데 1,3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92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반면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네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 이런 훈풍이 계속해서 지속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에는요 수익을 불태우는 전문가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보니까 미세먼지도 좀 많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기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날씨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연말로 접어들면서 많은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만한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시장의 박스권 장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그 두 가지 시장 관점에 대해서 전부 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변하는 시장에서도 좀 맞춤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보와 그리고 종목까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한번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시장도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단단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1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팅스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노란색 바 방송 보기를 꾹 눌러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원한 상승을 보였는데
나왔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는요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천슬라에 등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살펴보니까요. 84%가 실적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초인플레이션 경고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잭 도시 트위터 CEO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육박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언급이 된 발언인 만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초인플레이션 우려가 쉬이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늘 티플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 강세 마감했고요. 4,700원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래량도 강하게 실렸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조선비즈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장 시기는 다음 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주가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장 막판에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1,000원 이상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미국 방문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천슬라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도 좀 움직임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국내 증시에 영향 얼마큼 미칠까요?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좀 느낀 것이 미국 증시 상승한 것도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또 상당히 급등한 그런 흐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술주들을 움직이는 힘은 일단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시장에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왔던 그런 유동성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반도체 기술주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반등한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아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증시가 반등하냐 하락하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도 어차피 증시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반등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이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반등세는 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유동성 불확실성이었죠. 최근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한 3주 정도 지금 달러가 좀 약달러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달러 선물 ETF인데 지금 보시면 달러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번 이탈하면 달러의 하락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약달러 기조로 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를 봤을 때 지금 달러의 추세가 지금 주봉으로 이탈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기술주들이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반등할 것이고 결국 기술주들 반등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연도부터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 초부터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테이퍼링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축소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어차피 이미 미리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신용 잔고가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어느 정도 초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은 뭐 사상 최고치 달성하긴 했지만 그 속도와 그 각도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증시 상승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 위드 코로나를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빨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큰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증시 흐름이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잖아요. 특히 2002년도 사스가 끝나고 나서 IT 혁명 발생하면서 무려 5년 이상 증시가 대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때 신종 플루가 끝나고 나서 모바일 혁명 시대로 가면서 한 3년 이상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한다 한들 뭐 경제 위기 온다고 한들 뭐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가지고 뭐 유동성이 축소한다고 한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가 발전하는 흐름에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증시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증시가 계속 뭐 5거래일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잠깐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다음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요,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3일 정도 상승했는데 뭐 까딱하면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승 한번 더 했다가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박스권 장세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1000개, 1500개 종목들이 한 번에 상승하는, 한 번에 2%, 3%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소수의 종목에 30%, 40% 크게는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일정이 명확한 그런 글로벌 이벤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명확한 그런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1년 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에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자, 11월이라는 일정이 명확한 그 이슈를 가지고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니슨. 자, 유니슨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이 명확하면요. 그러면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합니다. 290%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국 SNC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왔냐면 11월 이슈가 명확하니까 단기간에 몇 프로 상승하냐? 3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오고요. 자, 신성ENG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성ENG도 작년에 11월 미국 대선에 맞춰가지고 무려 190%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가 어디서 상을 받았죠? 아카데미에서 상 받지 않았습니까? 후보로 올랐는데 아카데미 시상식 하기 전까지 일정이 명확하니까 계속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장세에서는 일정이 명확한 글로벌 이벤트, 그 종목만 잘 잡으시면 단기간에 빠른 수익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정말 이것까지 오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들썩이고 있는데 초인플레이션이 세계에 강타할 수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세계까지 강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정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많은 국제 기구에서 그것을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뭐 통화 정책을 하든 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아마 예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뉴스는 저는 좀 이제 공감하지 않고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변동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가 지수 자체로는 뭐 사실 그렇게 뭐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그렇게 가파르고 빠르고 큰 상승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가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의 물가와 지금 물가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물가라는 것은 계속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물가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초인플레이션 부분은 저는 비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좀 상승을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국제 기구들이 다 개입을 해서 수급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초인플레이션 해서 경제 위기까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는 현실 가능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면요 경제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는 뭐 종목에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 이런 개념을 넘어서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투자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만약에 이 주식 투자에 접근하시면 정말로 이 시장에서 큰 뜻을 한번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시라라고 강력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초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그러한 조치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면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가파른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
이번에 방미로 인해서 좀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항상 글로벌 이벤트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1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또는 이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네. 그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의 삼성전자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몇 조를 들여서 몇십 조를 들여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 개인 투자들도 그러면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이 투자를 하러 가는 이재용 부회장 출장을 가는 그 이벤트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글로벌 이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조드렸던 뭐 리비안 관련주, 그다음에 뭐 그 외 등등 뭐 OTT 관련주, 뭐 수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려가지고 많은 이 상승률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상승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히 이 이벤트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정이 명확한 그런 종목을 잡아야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이벤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벤트거든요. 지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일정이 명확한 글로벌 이벤트는 다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1월부터 10월 달까지 1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이 다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왔다는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월 달 동방 보도록 할게요. 자, 동방 1월 달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고 하니까 저점 대비 500%. 예, 무려 500%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글로벌 이벤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바로 2월 달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아르헨티나에서 35조 규모 리튬 호수를 발견했다고 한 글로벌 이벤트가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14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는 마켓컬리가 뭐 나스닥이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KCP라는 종목이 100% 이상 상승했고요. 자, 그다음에 4월 달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무려 400%, 4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5월 달에 자, 5월 달에는 선익스템이라는 종목이 전 세계 메타버스가 유행을 하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어떤 종목이냐면 뭐 메타버스 관련주고 6월 달에는 자,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발언을 해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무려 250% 정도 상승해서 전부 다 지금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면서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 자, 7월 달에는 에코프로 HN이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무려 300% 정도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자, 리비안 관련된 이슈로서 10월 달까지 계속 상승해서 300% 정도 상승했고요. 자, 9월 달. 자, 9월 달에는 버키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상승했냐면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했죠. 그다음에 10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가 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 대성에너지가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들이 상승할 때 100%씩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100% 정도 상승할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가는 요 이벤트에서 한 종목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이 이벤트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이 하반기 가장 큰 글로벌 빅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정이 명확한 종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궁금하신 분들 11시 20분에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 꾸려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국보 디자인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전거래일 대비 12%가량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오후장에 크게 슈팅이 나왔고요.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리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400원가량 상승하면서 27,800원의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업체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분만 해도 현재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조 1,718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4조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어제는 10만 원 안착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죠. 오늘도 2%대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10만 2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를 합병한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5%가량 상승한 16만 1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롭게 쓰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닥 6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앞타바이오인데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앞타바이오가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타바이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죠. 이 바이오 유럽에 참가해서 임상 2상에 대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중 13%대 급등을 계속해서 유지했고요. 4만 9천 원 넘어서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함께 체크해 볼게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7,0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가량 증가했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발표된 뒤에 증권가에서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12개의 증권사 중에서 무려 8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지난 20일 보합 마감을 제외하면요,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올 연말까지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될지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는 13,300원,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국보 디자인입니다.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테슬라의 지분을 좀 보유 중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정말 투자를 잘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제품 하나 잘 만드는 것보다 네. 손가락 하나 눌러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단 오늘 국보 디자인 상한가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공통점을 좀 연구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도 상한가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국보 디자인 상한가 간 것은 바로 테슬라의 이 이슈와 엮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테슬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국보 디자인은 오늘 글로벌 이벤트로서 아마 변동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이벤트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와봤자 20%에서 15% 그 정도밖에 안 나왔을 텐데 오늘 국보 디자인은 글로벌 대기업인 테슬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글로벌 이벤트로서 상당히 크게 상한가를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한가에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로벌 이벤트 같은 종목들을 꼭 눈여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항상 강하게 쏘면 100%까지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서 단기간에 한번 큰 수익을 좀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가장 큰 글로벌 이벤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포커싱 맞춰가지고 제2의 국보 디자인 같은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셔야 되겠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연속 양봉형 패턴이 좀 발생하는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이미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 심리가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미 쌍바닥 흐름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할 사람들 다 매수했다. 큰 손들은 이미 다 쓸어 담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패턴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이벤트 변동성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가지고 제2의 국보 디자인도 우리 슈팅 스탁을 통해서 한번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로 인해서 상한가에 시원하게 안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앞타바이오인데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은요,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추세적인 전환일지 아니면 단기 반등일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앞타바이오를 우리가 좀 눈여보셔야 될 것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바이오 종목이란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특별 종목을 하면서 바이오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슬슬 우리가 좀 바이오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저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정이 명확한 종목을 찍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10월이고 10월 말이잖아요. 다음 달이면 11월이고 그리고 다다음 달이면 12월입니다. 그리고 새해잖아요. 사실 새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증시가 좀 빠지면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은 60%, 70% 하락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권에서 한 2달, 3달 정도 보고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이미 앞타바이오도 그렇고요.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릴게요. 일정이 명확한 그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공략을 하신다면 거래량 없을 때 사서 거래량 터질 때 파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세 반전이 시작됐거든요. 앞타바이오 자체가 많은 바이오 종목들도 이런 흐름과 매우 흡사한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이오 종목도 함께 눈여보자. 글로벌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나라는 바이오로 재미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도 2달, 3달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의 반등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탑5를 보니까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번 달에 공략주로 말씀해드렸던 두 가지의 종목이요, 41%, 48%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유 에이텍 10월 5일 공략주였고요, 경동제약은 10월 1일 공략주였습니다. 50%에 가까운 상승률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 홈세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2%, 그리고 에코캡 넘버원이죠. 24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와 연동되는 종목들의 상승률을 이렇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 중간 점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최고가 67,800원을 터치하면서 2.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먹는 치료제 관련 주입니다. 네. 그럼 바이오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코로나19
코로나19 테마가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우리가 좀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좀 이제 강조를 드린 종목이고 네. 일단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부분이 바로 머크사에서 만든 경구용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이 머크사에서 만든 이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런 종목인데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라는 것은 항상 강하게 상승을 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HK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래량이 들어온 것은 보이는데 거래량이 나간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머크사에서 만든 경구용 치료제가 시장의 이슈를 받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셨다면 홀딩을 하시고요. 한 목표가 제가 한 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잘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인데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3,440원 터치하면서 5.8%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지난주 황금별 공략주인데 일주일 만에 그래도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했어요. 네. 일단은 뭐 더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우부품이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로 상한가를 갔냐면 리비안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차량용 이 헤드라이트 모듈을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재차 상승이 안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상한가 간 종목은요.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눌려주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에코캡도 오늘 반등했고요. 우신시스템, 대유에이텍 뭐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좋은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100%씩 상승한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하지만 대우부품은 일단 변동성 자체가 6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로 가정했을 때 이 위로 변동성이 30% 정도 더 나올 수 있고요. 기대 수익은 15% 정도 더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우부품도 거래량 한 번 더 터지면서 쌍봉의 흐름이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릴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어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상승할 부분이 더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격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코인테크인데요. 이 종목은요, 어제 최고가 29,700원을 찍으면서 9.5%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제 좀 수익 실현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 일단 네. 목표가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뭐 테슬라에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걸로 이제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슈로 좀 최근에 강한 변동성이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과 뭐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 계약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대기업이 어디인지는 이 기업에서 비밀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기업과 좀 공급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은 어차피 글로벌 이벤트로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일단 쌍바닥이 한번 나왔습니다. 5일선 자체가 이렇게 한번 꺾여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렸다가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패턴이 정확하게 연출이 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적산병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적산병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3일선 지지반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음봉이 거래량 없이 눌리는 그런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또한 급등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테슬라 이슈도 엮여 있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이슈도 엮여
있고 그리고 차트 흐름, 기술적 흐름들도 싹 다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3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살짝 좀 빠져가지고 걱정했는데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상승해 주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도 안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하셨을 텐데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가격 전략도 제시해드렸네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에코캡입니다. 이 종목 8월 30일 날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가 16,150원 터치하면서 24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여쭤볼 때마다 네. 놀라워요. 네. 네. 일단은 뭐 참 운이 좋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에코캡이 200% 상승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2의 에코캡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에코캡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릴 때 뭐라고 강조를 드렸냐면 바로 글로벌 이벤트다.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 전부 다 100% 갔어요. 일단 변동성이 100% 나오는 종목들은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럼 11월 달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국 글로벌 이벤트를 공략하셔야, 그래야 이제 제2의 에코캡 같은 종목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지금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정이 명확한 이벤트를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에 2021년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약 2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고 대장주 딱 한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0%짜리 종목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1월, 12월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11월 달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 종목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만약에 이 투자에 성공했다, 공장을 짓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마 그 종목 대장주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 이벤트의 대장주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 딱 보이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독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노란 색깔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그 빅 이벤트, 그를 선도하는 종목 어떤 걸지 참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금별 중간 점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 글로벌 이벤트가 엮여있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또 테슬라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네. 테슬라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좀 많이 눌린 종목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좀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종목명은 바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의 이 배터리 협력 업체인 엠프리우스의 지분을 투자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슬라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월봉상, 자, 월봉상을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을 했냐? 거의 뭐 35% 정도 하락을 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월선에 지지를 한번 받아주고 다시금 재차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대기업인 이 테슬라 어느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좀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눌리는 종목들은 항상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테슬라 흐름이 좋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9,400원, 자, 9,400원 라인대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400원 라인대가 이 데드 크로스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물 구간까지를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6,800원 라인대, 자, 6,800원 라인대 잡아 드릴 테니까 요 밴드 폭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흐름, 좋은 수익 한번 창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배터리 협력 업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현대공업을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6,8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추가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추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11시 2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시장은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길로만 집중을 하신다면 저는 안정적이고 훌륭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시면요.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도 12월 달도 분명히 글로벌 이벤트에서 100%짜리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이벤트는 어떤 글로벌 이벤트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도 아니고 미국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글로벌 이슈로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저는 감히 11월 달 최대 빅 이벤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장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감히 11월이 오기 전에 좀 쓸어 담아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서 미국에 가서 투자에 성공을 했을 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장주, 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단 한 종목 공개를 할 것이니까,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한 종목 공개를 할 것이니까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또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앵커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또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아메고사 전문가님 사진 독사진, 아래 노란색 바가 보일 겁니다. 그 노란색 바를 꼭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방송 끝나고 잠시 쉬신 다음에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불타는 장 이어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수익도 불타오르게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10시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